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D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우리 1번,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죠.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는 우리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매크로 작업에 왔더니 지금처럼 성적 현황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F의 4번에서 F의 11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그 영역이 우리 평균이라고 되어 있고 이 비어있는 셀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학생별로 성적의 이제 평균값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하고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줄 때는 출석 점수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균값, 에버리지를 이제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이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이제 단추라는 게 있대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이제 B의 13에서 C의 14번 그 영역에 이제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하고 텍스트를 이제 평균으로 입력한 다음에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평균이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크로 문제에서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그런 것들을 넣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그런 거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단추부터 만들자고요. 우리 단추 넣을 그 위치가 B의 13에서 우리 C의 14번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단추를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추를 만들 때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개발 도구에 찾아가서 우리 삽입에 눌러보면 우리가 양식 컨트롤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단추라는 게 이곳에 있죠. 요 단추라는 거 우리 첫 번째 있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B의 13번 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C의 14번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추라는 거를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자동으로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 써줘야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이 윗부분에 매크로 기록이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위쪽에 기록 중지라고 이렇게 떴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셀 평균 구할 그 첫 번째 셀을 먼저 찍어주고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출석 점수부터 시작해서 기말고사 이 점수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를 해주면 됩니다. 기록 중지할 때 요 위에서 이제 해도 되는 거고 요 아래쪽에서 해도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기록 중지까지 시켰으니까 요 단추에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평균으로 입력하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평균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 번 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요 단추에 이렇게 이제 평균이라는 요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동그라미 1번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F3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A3번부터 F3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는 우리 셀 스타일을 강주색 5번으로 지정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이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의 이름은 셀 스타일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 매크로를 이제 만들 때 우리 도형에 보게 되면 사각형이 있고 사각형에 보게 되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요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2의 13에서 F의 14번 그 영역에 이제 생성을 하래요. 즉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그 직사각형을 여기다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셀 스타일로 입력을 한 다음에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셀 스타일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영역을 먼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셀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면 되는데 그때 셀 스타일은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있죠. 홈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스타일이라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셀 스타일을 우리가 자세히라는 거 요 단추를 이제 눌러서 강주색 5번을 찾아서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때는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먼저 생성을 먼저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거기서 우리 도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여러 개의 도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사각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요게 이제 두 번째 있는 요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의 13에서 우리 F14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도형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었을 때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매크로 이름에다가 우리가 셀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썼으면 기록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 매크로 이름은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A의 3번부터 F의 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 스타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서 강주색 5번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강주색 5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끝이요. 해서 강주색 5번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셀 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제 꺼야죠. 해서 아래쪽에서 우리가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 중지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도형에도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셀 스타일 하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라고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1, 2번에서 우리가 매크로 두 개를 싹 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때 맨 밑에 보니까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곳에는 우리가 평균을 직접 구해줬으니까 우리가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딜리트 키 눌러서 싹 다 이제 지워버리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제목행에 대해서 우리가 셀 스타일을 이제 강주색 5번으로 그렇게 적용해줬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세히 요거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이제 다른 거 강수색 2번 제가 요거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셀 포인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평균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계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셀 포인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셀 스타일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강수색 5번으로 제목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 두 개를 다 만들고 되나 안 되나 확인까지 전부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차트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같이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반드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우리 차트 작업이라는 요 시트에 왔더니 미수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요 차트를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차트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죠. 해서 위에 보니까 이제 제목도 들어가 있고요. 범례가 지금 이렇게 이제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세로축도 있고요. 보조 세로축도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이곳에 묶은 세로막대형이랑 우리 표시기능 꺾은 현형 이렇게 이제 차트가 있고, 아래쪽 우리 가로축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을 봤을 때 바이올렛 100이다, 옐로우다, 바이올렛 60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차트에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지금처럼 요 세로막대형에 대해서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 레이블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거래처 명이 그랬어요. 거래처 명이 사마 페인트인 그 정보만 품목별로 우리 판매 금액과 미수 금액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이제 차트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이제 변경하고 미수금 계열은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이 차트에 이제 데이터 범위부터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때 이제 변경을 시킬 때 그때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거래처명이 사마 페인트인 게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 데이터, 이 세 개 데이터에 대해서 품목명별로 판매 금액하고 미수금 이 두 가지가 우리 차트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에 표시할 거는 이 품목명이라는 요 제목하고 바이올렛 100이다. 그리고 옐로우다. 그리고 바이올렛 600이다. 요거 이제 범위 지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 금액이다, 미수금 요 이제 두 가지도 이제 제목도 표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우리 차트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요거를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죠. 요 디자인에 찾아가게 되면 오른쪽에 우리 데이터라고 있고 데이터 선택 이곳에도 있습니다.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클릭해도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선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차트 데이터 범위요. 요거는 이제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그리고 범위 지정하는 요 단추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품목명 요 제목 이제 찍어주고요.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바이올렛 100이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 찍어주고 바이올렛 600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판매 금액하고 미수금 요 두 개 제목을 우리가 찍어주고요. 그리고 바이올렛 100에 대한 그 데이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옐로우 데이터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바이올렛 600 거 이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품목명이다, 바이올렛 100이다, 옐로우다, 바이올렛 600이다, 그리고 판매 금액, 미수금, 그리고 요만큼의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 원본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범위 지정 단추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클릭을 해주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딱 누르고 우리가 아래쪽에 이제 내려가서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이올렛 100번하고 옐로우 그리고 바이올렛 600 요 세 개의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에 표시가 됐죠. 그때 묶은 세로막 대형은 이제 판매 금액이다. 그리고 표시기능 꺾은 한정은 이제 미수금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해줬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미수금 계열은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미수금이라는 게 우리 표시기능 꺾은 선정 요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차트에서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표시기능 꺾은 선정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죠.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축이다 보조축이다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조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 그림 봤을 때 보조축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 계열 서식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그림 영역은 그랬습니다. 그림 영역 그러면 실제로 이 차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채우기색, 채우기색은 표준색 노랑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 영역을 한번 클릭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메뉴요. 요 홈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채우기 색을 여기서 이제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채우기 색깔 요거를 이제 표준색 노랑 요걸로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채우기 색이 변경이 됐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는 그랬습니다. 범례가 지금 우리 거는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범례는 차트 위쪽에 배치를 하래요. 배치를 한 다음에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주황 강조 2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범례를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범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있는 범례 서식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범례 서식을 클릭을 했더니 화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떴죠.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우리가 이곳에서 변경을 시켜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범례 위치는 이제 위쪽으로 이제 배치를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땅 하고 눌러서 닫아버리고요. 그때 이제 그림 보니까 우리 차트에 이제 범례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주황 강조 2 요걸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 서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 지금처럼 도형 스타일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주황 강조 2 미세효과 주황 강조 2번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찾아서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얘가 이제 미세효과 주황 강조 2 얘가 맞죠? 요거 이제 클릭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범례에 이렇게 이제 도형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판매 금액이라는 그 계열에만 그랬습니다. 우리 판매 금액이라는 그 계열이 우리 묶은 세로막 대형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이제 표시하는데 그때 레이블의 위치를 가운데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 금액 요 파란색 막대기가 우리 판매 금액 계열이죠. 그래서 파란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죠. 요 디자인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가운데라는 거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가운데에 지금처럼 데이터 레이블 값이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 그랬습니다. 세로축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축을 보고 얘기하죠. 이 세로축은 눈금을 주단위는 이제 10만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지금 여기 봤을 때 0, 5만, 10만, 15만, 20만, 25만, 30만 하고 5만 단위로 되어 있죠. 요걸 이제 10만 단위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세로축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축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축 서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축 서식 창이 이렇게 떴죠. 여기 보면 이제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주단위다, 보주단위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주단위요. 주단위가 지금 5만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10만이라고 지금처럼 주단위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입력을 다 했으면 이제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축 서식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세로축의 그 눈금이 0이다 10만, 20만, 30만 하고 10만 단위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의 눈금의 주 단위를 20만으로 그렇게 설정해라. 지금 우리 거 보게 되면 보조 세로축을 보면 0이다 10만, 20만, 30만, 40만 하고 쭉쭉쭉 들어있죠. 요거를 이제 주 단위를 20만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조 세로축을 바꿀 거니까 보조 세로축을 한번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있는 이 축 서식을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 서식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주단위 요거를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20만이라고 직접 입력해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 단위를 우리가 20만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축서 시장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보조 세로축을 봤을 때 0이다 20만 40만 60만 80만 하고 이렇게 이제 주 단위가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테두리를 이제 실선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고요. 그때 이제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 1 요걸 이제 설정하고 그때 이제 너비는 이제 3포인트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죠. 요 차트 영역 서식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우리는 그때 이제 테두리를 바꿀 거니까 이 테두리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테두리 스타일은 테두리를 이제 실선으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테두리 실선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 1로 하래요. 그때 이제 색하고 아래쪽에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검정 텍스트 1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너비는 3포인트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아래쪽에 너비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3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차트 영역 서식창에 들어와서 테두리에서 실선 찍어줬고요. 그리고 색깔은 검정 텍스트 1이다. 요거 이제 찍어줬고 그때 이제 너비는 3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X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요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차트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제목 우리가 변경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고요. 범례도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세로축이다 보조 세로축이다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가로축도 우리가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도 이제 확인을 해 주고 묶은 세로 막대형이랑 우리 표시기능 꺾은 선형 이런 차트 모양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고 중간에다가 집어넣은 우리 이런 데이터 레이블 요 값도 이제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우리 주 눈금선 이런 것도 우리가 변경한 적 없지만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테두리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줘야 되겠죠. 해서 내가 작성한 요 차트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차트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요 매크로 문제랑 차트 수정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특별하게 막 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